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리고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랄게요. 오늘은 곱셈식의 분해와 응용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생공 기초연산 A의 마지막 단원이죠. 오늘도 역시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까지만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곱셈식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를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 뺄셈식 곱하기 뺄셈식, 덧셈식 곱하기 뺄셈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앞에 소단원만 아이가 잘 배운다면은 아이가 그 뒤로는 쭉쭉쭉 진도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이와 공부 스케줄을 짜실 때 이 두 단원에 힘주어서 시간을 충분히 어, 확보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건지 더 다루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별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가로로는 12줄, 그리고 세로로 15줄. 그러니까 12 곱하기 15로 이렇게 제가 별을 배치해 놨는데요. 이거의 개수를 세는 것은 아이들이 앞에서 곱셈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배열의 개수 혹은 면적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거의 개수를 세는 건 12 곱하기 15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연산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죠. 가장 아이들이 익숙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일단 가로식으로 써보면요. 12 곱하기 15라는 것은 12 곱하기 10 더하기 12 곱하기 5. 이게 세로셈으로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보면요. 12 곱하기 15는 여기다가 60을 쓰고 120을 써서 180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거를 가로셈으로 쓰면은 이렇게 12가 10개, 12가 5개를 있는 걸 더한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12가 10개, 12가 5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2가 10개 있다라는 것은 12가 10줄 있는 거, 이 파란색 영역,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세는 거죠. 12가 10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12가 5개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여기를 초록색 영역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은 총 12 곱하기 15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과 12 곱하기 5의 합이다라는 것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식을 그림과 매칭시켜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5라는 것을 이번에는 15가 몇 개인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5가 지금 12개 있는 거니까 15가 10개 있는 거와 15가 2개 있는 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는 세로로 직사각형을 자르는 거죠. 자르고요. 초록색으로도 이렇게 자르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내가 전체를 이렇게 쪼개서 더하는 거야. 개수를 이해하는 거야. 나의 방식을 그림으로 계속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12 곱하기 15를 5가 있으니까 내가 2를 짝수를 곱해주면은 공을 만들기 때문에 계산이 더 쉬워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12를 6 곱하기 6 곱하기 2로 분해하고 곱하기 15를 해주면은 6 곱하기 30 해서 180 이렇게 계산된다고 어머니께서 한번 써주시고 이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어, 두 개씩 이렇게 계속 똑같이 쪼개주는 거죠. 자, 하나씩 복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 안에 있는 게 바로 2 곱하기 15. 요 하나가 2 곱하기 15가 있는 거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렇게 계산한 게 이 그림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이 처음 내용이 아이들에게 제일 쉬울 거예요.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 뺄셈보다는 덧셈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하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12 곱하기 13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12 곱하기 13에서 12를 덧셈으로 분해하고 13을 덧셈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곱셈을 연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2 곱하기 13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가로로 12, 세로로 13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를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초등학교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한번 하나 찝자면은 저는 보수를 꼭 항상 강조를 하고 싶어요. 보수. 여기서도 보수의 핵심은 0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0이 들어간 숫자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12를 10과 2로 쪼개보는 거죠. 12를 10 더하기 2로 한번 쪼개보자. 13을 10 더하기 3으로 쪼개보자. 그 쪼개서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이 전체 직사각형을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 혹은 직사각형 배열로 있는 대상의 개수는 여기 초록색의 개수, 주황색의 개수, 빨간색의 개수, 파란색의 개수를 모두 더한 거겠지. 라고 얘기해 주면 이 그림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이 여기까지 혼동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좋은 게 그러면은 이 초록색 영역은 우리가 10 곱하기 10이고 주황색의 영역은 이제 2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영역은 10 곱하기 3이고, 여기 파란색의 영역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금 이거 지금 전체 세고 싶었던 거였지? 전체는 뭐였어? 전체는 12 곱하기 13이었는데, 이거였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그림을 그려보니 10 곱하기 10과 2 곱하기 10과 그 다음에 10 곱하기 3과 2 곱하기 3을 전부 더해준 거랑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이들이 그냥 들으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수학이라는 게 그렇죠.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렵다. 이게 힘든 지점이잖아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은,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아이에게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게. 근데 그러면 설명하게 하려고 하면, 자, 이제 배운 내용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방금 우리는 12 곱하기 13은 10 곱하기 10이랑 2 곱하기 10이랑 10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을 다 더한 거인 것을 배웠어.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할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계산을 하지 말 것. 이것만 제약 조건으로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네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려면 그림을 써야 돼. 근데 아이가 지금 어머님들도 머릿속에 복잡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머님이 먼저 모범 답안을 한 번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자, 그래서 모범 답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엄마가 모범 답안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러면은 그림을 자, 12 곱하기 13을 우리가 12 곱하기 13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얘부터 그리는 거야. 자, 목적 확실해졌지? 우리는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2라는 것은 10 더하기 2로 분해되고 13이라는 것은 10 더하기 3으로 분해됐지? 엄마가 왜 10하고 2로 분해했어? 10이라는 숫자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10으로 쪼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12 표시해 주고요. 여기에다가는 13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자, 엄마가
가위로 이렇게 자를게. 자, 자르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나씩 입혀주는 거예요. 초록색, 파란색. 뭐 색깔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을 하나 쓸게요. 이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검은색 얘는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을 전부 다 더한 거지.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어떻게 원래 계산하는 거였지? 12 곱하기 13이었지? 초록색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10 곱하기 10이었지? 얘는 2 곱하기 10, 얘는 10 곱하기 3, 여기는 2 곱하기 3 더하기 해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엄마 설명 봐봐. 여기에 글이 하나라도 있니? 하나도 없어. 글 안 써도 돼. 부담 갖지 말고 그림으로만 충분히 설명하면 엄마가 알아서 잘 읽을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가 뭐 좀 더 기호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머니께서 기호를 먼저 써주셔도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고 아이가 전체는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이렇게 쓰면은 색연필이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기호 어쨌든 우리가 중등 수학으로 가면 기호 문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랑 좀 친숙할 수 있도록 기호를 먼저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충분히 이 설명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숙지가 되면은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이제 쉽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직사각형 배열하고 똑같은 이제 위치잖아요. 아이들하고 한번 이 직사각형 그림처럼 이해해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 색깔로 안 하고 일부러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보면은 이 직사각형은 길이가 12, 가로가 12, 세로가 13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영역별로 이거의 넓이, 이거의 넓이, 이거의 지금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라고 아까 그림하고 매칭을 시켜주시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10 곱하기 3을 쓰는 거, 10 곱하기 3을 쓰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로 세모로 식을 전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 이러한 표를 이용해서 연산을 아이들이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친숙해졌다,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21 곱하기 34를 내가 20 더하기 1 곱하기 30 더하기 4로 쪼갰으니 얘를 여기서 표를 기반으로 해서 20 곱하기 30 더하기 1 곱하기 30 더하기 그 다음에 20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4 요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아주 큰 유혹을 느끼실 거예요. 어떤 유혹을 느끼시냐면은 우리 다 배웠으니까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걔네들을 하나씩 쓰면 돼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그걸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분배라는 단어 자체는 알 테니까 분배해서 곱해 준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쓰면 되라는 것을 아이의 어떤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보시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짜증난다 그러면은 요걸 먼저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분배 법칙을 자 이렇게 곱해서 얘 나왔지? 요렇게 곱해서 얘가 나왔지? 요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차피 이걸 활용할 거거든요, 끝에. 그거는 어머님께서 보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대원칙은 뭐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걸 다 얘기한 다음에도
이제 나 이거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다 끝. 이게 아니고 이걸 얘기한 다음에도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이걸 이해 못했다 하면 이 설명은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첫 수업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이 교재에 어떤 속도로 나가셔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저희 아들하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소단원씩 나갔어요. 기본 하루에 한 소단원. 근데 여기는 되게 유연하게 나갔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뒤의 내용은 내가 분배하면 된다. 이 정리한 이 분배 법칙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요. 뒤에는 그냥 속도 그냥 거의 공식처럼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속도를 확 낼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뺄셈, 곱하기 뺄셈식으로 분해하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일부러 저희가 12 곱하기 13으로만 앞에랑 똑같은 수를 지금 정해서 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수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12 곱하기 13을 배치를 해놨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뺄셈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2 곱하기 13을 엄마랑 이제 우리가 넓이로서 한번 이해해 볼 거야. 그러면 앞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자, 가로가 12, 세로가 13인 얘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공으로 끝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10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20으로 한번 쪼개볼 거야. 20. 20도 공으로 끝나니까 이번엔 20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20으로 할 거면은 12는 8을 늘려야 되겠고 13은 7을 늘려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만큼이 늘어나면은 얘가 20 곱하기 20이 되겠지. 여기가 20, 자, 20. 자, 저는 학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일부러 저는 멍청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멍청한 선생님은 너무 12 곱하기 13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러 공을 만들어서 20 곱하기 20을 만들어서 풀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12 곱하기 13이야. 근데 나는 시작점이 20 곱하기 20이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20 곱하기 20인 거 알았어. 자, 그럼 초록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은 아이들이 대충 여기 빼야 돼요. 지금 아이들 많이 하는 게 손가락으로 여기 빼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꼭 버릇을 고쳐줘요.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표시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뺀다는 거야. 여기 빼는 거예요. 라는 게 애들이 입에서 나와요. 정확하게 어디를 빼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도록 항상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빼자. 자, 그래, 그래, 좋아. 여기 뺄 거야. 근데 이걸 빼려고 했다고 하고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직사각형을 어떻게 뺄래?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서 쉽게 얘기하는 게 요렇게 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엄마는 옆에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자, 20 곱하기 20에서 아이가 파란색 부분을 뺀다고 했어요. 파란색을 빼.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어디지? 이제 여기 남았네. 자, 여기 남았어. 자, 이제 초록색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자, 그래, 좋아. 거기 빼려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12라서 이 노란색 부분이 12 곱하기 7. 공이 없어서 멍청한 선생님은 이걸 할 수가 없어. 12 곱하기 7.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은 일부러 공을 만드는 거죠. 자, 공이 있는 애를 찾아볼게. 자, 여기가 20 곱하기 7이지. 그래서 난 일부러 요만큼 뺄 거야. 이만큼. 노란색으로, 아이고, 분홍색으로 할게요. 요만큼을 뺄 거야. 분홍색을 뺐어. 그러면은 엄마가 정확하게 뺀 거 맞니? 선생님이 정확하게 뺀 게 맞아? 그러면 아이들이 대번에 알죠. 너무 많이 뺐는데요? 나는 분명히 이만큼만 빼라고 했는데 왜 이만큼을 빼요? 너무 많이 뺐잖아요. 자, 많이 뺐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 많이 뺀 만큼 더 빼줘야 되겠니? 아니면 다시 더 해줘야 되겠니? 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애들 잘 답변해요. 다시 더 해줘야죠. 많이 뺐으니까 다시 보상을 줘야죠. 사탕 많이 뺏어갔으면 다시 줘야죠. 그러면은 그만큼을 다시 준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 있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20 곱하기 20에서 빼기 20 곱하기 8을 빼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20을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8 곱하기 7을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좀 예쁘게 정리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뭘 계산한 거였다고? 얘는 우리가 지금 초록색 부분을 계산한 거였지. 자,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계산한 거지? 12 곱하기 13은 20 곱하기 20 빼기 20 곱하기 8 빼기 7 곱하기 20 더하기 8 곱하기 7. 요렇게가 아이들이 따라올 거예요. 자, 따라왔다라는 표현만 쓰는 거예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이거 아이들 눈빛 보면 알잖아요. 알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일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어머니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엄마가 지금은 일단은 처음 설명이니까 요렇게 설명해 줬고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12 곱하기 13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에서 12, 13 써주고요. 여기에서 일부러 키워서 20 곱하기 20을 만들 거야. 20, 20을 만들었어. 20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이야? 8이겠지. 여기는 몇이야? 7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12 곱하기 13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여기 한번 빼야 되겠지. 자, 빼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 노란색? 여기 더해야 된다고 했지. 그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서 기호로 한번 써주면 돼요. 자, 여기 전체 초록색을 기억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 분홍색을 지금 빨간색으로 쓸게요. 분홍색을 니은이라고 쓰고 파란색 디귿, 노란색 리을이라고 쓰면은 얘네들을 빼주고 더해주고 각각이 20 곱하기 20 빼기 8 곱하기 20 더하기 20 빼기 20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또 한번 설명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쓰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쓰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제를 낼 때는 아이에게 설명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처음엔 써주세요. 이렇게 12 곱하기 13을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20 빼기 8 곱하기 20 빼기 7 써놓고 20 곱하기 20 빼기 20 곱하기 7 빼기 8 곱하기 20 더하기 8 곱하기 7 왜 또 문제를 쓰시는 거죠? 왜 얘네가 같은지 그림을 쓰고 절대 계산하지 말고 설명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너무 어려워한다, 막막해한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정도만 써놔줘도 기호 보고 엄마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설명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배 법칙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20 곱하기 20은 20이 됐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7은 여기에 있는 거고 8 곱하기 20은 여기에 있고 8 곱하기 7은 여기에 있어. 그럼 아이들의 질문을 이제 알겠죠? 어떨 때 뺄셈이고 어떨 때 덧셈이야? 분명히 질문이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그림을 그리면서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초반에는 무조건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왜 여기가 뺄셈이고 여기가 덧셈인지 한 번 더 너가 설명하면서 이해해봐. 이해하고 엄마한테 설명해 주면은 엄마도 그거 듣고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해 볼게. 라고 해서 아이가 일단은 그 상황에서도 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아이가 잘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봐봐. 20하고 7을 곱할 때에는 뺄셈을 한 번만 들어갔으니까 보통 뺄셈 빼기로 써. 그 다음에 8하고 20하고 봤을 때는 여기 뺄셈이 여기 하나만 있지. 이때는 뺄셈을 써. 그 다음에 여기 8하고 7을 곱할 때는 빼기가 두 번 있으니까 빼기 해서 더하기가 돼.
라고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편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음수를 배우면은 그때 다 원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 거기 때문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아이가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말해주는 게 문제이지 정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이걸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코멘트를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음수 아니에요? 음수? 저희는 음수의 의미로 여기다 둔 게 아니에요. 음수를 가르치려고 여기다 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음의 부호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 방식인 거죠. 저희가 이거를 여기가 12, 여기가 13인 것을 20 빼기 8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20 빼기 7로 27의 세로가 13인 것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 곱하기 20 빼기 8하고 20하고 곱하면 여기는 빼기가 돼야 되고 20하고 빼기 7하고 곱하면은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이 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 분해의 형태를 아이가 적응을 했다고 하면은 뺄셈식 곱하기 뺄셈식도 이러한 표로 정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감이 확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표를 활용해서 공부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뺄셈식 분해까지 한번 오늘 안내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오늘 설명해 드린 거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 뺄셈식 곱하기 뺄셈식 분해를 아주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덧셈식 곱하기 뺄셈식 분해는 그래서 아예 그림도 넣지도 않았어요. 사실 앞에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 뺄셈식 곱하기 뺄셈식이 잘 이해가 되면은 요 부분들은 속도를 내서 쭉쭉쭉 진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소단원, 2소단원, 3소단원의 문제를 보면은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게 일부러 1소단원의 저희 연습 문제, 즉 8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80페이지 보면은 여기 37 곱하기 24, 88 곱하기 53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아마 4번, 5번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여기 3번과 6번의 문제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소단원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84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84페이지에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아이는 이거 발견을 못 하겠죠. 그냥 아이는 그냥 디렉트 그냥 문제 풀게 오늘 해야 할 그냥 일단 채우는데 그냥 몰입을 하겠죠. 그럼 어머니께서 여기에서 문제 풀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다? 똑같은 문제였어, 사실은. 근데 이걸 통해서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거 다 맞았으니까 잘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하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연습이니까, 그런 것들 찾는 재미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소단원에도 보시면은, 즉, 87페이지도 보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은 좋은 얘기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근데 이거 이렇게 분해하는 거 두 개씩 분해하는 거 왜 배워야 돼? 이거 솔직히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수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무슨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뒤에 더 재밌는 주제가 있어. 여기 보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곱셈식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던져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뒤에 좀 신기한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참고 한번 버티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잘 이해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이가 좀 더 진중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이거 너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된 거야. 중학교 3학년 선행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선행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잘 따라온다. 우리 아이는 잘 따라서 더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를 분해할 때, 덧셈 식으로 분해할 때 12를 10 더하기 2, 13을 10 더하기 3, 10을 이용해서,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양하게 수 분해를 해볼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수 분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3을 너는 어떻게 분해할래? 12를 어떻게 분해해 볼래? 난 귀찮은데 9 더하기 3. 13은 뭐로 해볼까? 8 더하기 5 할까? 그러면은 9 더하기 3 곱하기 8 더하기 5.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5야. 실제로 이래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12 곱하기 13은 156이고 그 다음에 얘는 72, 얘는 45, 얘는 24, 얘는 15. 이렇게 더하면 얘는 60, 얘는 96. 둘이 더하면 156.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12, 13 이렇게 해주시고 9로 잘라서 9, 3, 8로 잘라서 8, 5 자른 다음에 이렇게 보여서 색깔로 입혀서 아이가 한 거랑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꼭 10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분해해도 된다. 우리가 10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계산이 편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우리가 이 10을 생각하는 게 편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73부터 100 135까지 자 135 빼기 73은 교수의 거리를 생각한다고 했지. 이때 뭘 생각했었어? 우리가 100을 생각했지. 왜? 100을 쓰면은 계산이 쉬워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굳이 10으로, 100으로, 0으로 끝내는 수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어떨 때냐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건 천재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학의 상당 부분들은 목적이 있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10을 생각하는 이유는 천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을 생각하는 건 천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리해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지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